청취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고요. 오늘 사회를 본 저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현장부가 팀장 권순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12월 26일부터 저희 서른위원장님 그리고 우원식 위원장님 이 두 분을 필두로 해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 초선 의원들 그렇게 한 20여 명 정도가 차량 6일간의 차량 농성을 했습니다. 그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우선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민영화 저지특위 위원장님 서른 의원님이십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고위원 우원식 의원이십니다. 김기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서른 위원장님 모두 발언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6일 날 우원식 위원장과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가 함께 이 전국 현안에 대해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가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다. 농성이라도 해서 이 상황을 타개하자. 이런 심정으로 12월 26일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양위원회 내에 있는 위원들과 초선 위원들이 함께 함으로 해서 6일간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에는 7도 노조가 말 그대로 대타협을 하는 상황이 왔고 우리 계기로 해서 농성을 해제를 했습니다. 농성 기간 동안에 여러 곳도 방문하고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고자 했던, 우리가 바랬던 부분들은 크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농성을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대선 이후로 줄기차게 우리가 요구했던 대선에 대한 특별검사 문제, 그 문제는 여야가 계속 논의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논의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선에 대한 특별검사 문제는 전 국민이 바라고 있는 바이고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이 이하에 있는 현안 문제들이 말끔히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차원으로 대한민국이 넘어가는 상황이 올 것이라 생각해서 특별검사 문제는 꼭 해결이 돼야 할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공공부문 민영화 문제, 지금 또 현안 의료의 영리화 문제가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 을지로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 우원식 의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어쨌든 이 현안 문제들은 앞으로 우리가 또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줄기차게 싸워서 국민이 바라는 바 우리 사회 민주화와 민생이 함께 살아나는 그런 정치를 위해서 우리 몸을 다시 또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박 7일 동안 농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대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만 현장 중심의 민생 노선을 바로 세우자 이런 생각을 했고요. 6일 동안 한 거를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철도 파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과잉 강경 진압을 반대를 하면서 대화로 해결할 것을 여러 현장을 찾아다니며 조계사, 민주노총, 집회 현장 등을 찾아다니면서 정부에게 대화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고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로 12월 30일 국회 국토위 산하 철도발전 소위원회 구성 합의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23일간의 파업 성과가 이런 민영화 저지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성장을 거점으로 해서 민생 입법, 예산 처리를 위해서 다각적인 활동을 벌였습니다. 시민사회, 골목 상권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런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을살리기 입법 간담회를 열었고요. 그렇게 해서 을살리기 10대 입법 중에 이자 제한법, 불법 채권 추시 방지법, 대부업법, 건설 노동자 지원법 여기에서 일정하게 성과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불관계의 상징인 남양유업 방지법, 이것은 통과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반면에 그동안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걸 통해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었는데, 정무위에서 본격적으로 심사하는 걸 통해서 2월 달에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저희는 그런 그 성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자 제한법은 그 최고 이자율 상환율을 현재 39%에서 25%로 조정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성과를 냈고, 불법 채권 추심법은 독촉 불법 추심을 못하게 막아주는 채무자 대리인제를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업 이자율 상한율을 현재 39%에서 34.9%로 낮추도록 했고요. 건설기계관리법은 레미콘 운송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매우 획기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을 살리기 예산, 저희들 그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비를 비롯해서 을 살리기 입법 예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14만 명의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의 근속 수당을 인상하는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월 2만 원을 인상하는 겁니다. 이거 중간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월 2만 원으로 해서 상한을 19만 원으로 하면은 487억이 되는데 250억만 반영이 돼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그 예산안 통과되는 시점에, 그리고 그 이후에 문제 제기돼서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나머지 237억에 대해서는 특교로 반드시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대답을 얻어서 예산으로 편성한 250억과 그리고 특교로 나갈 237억, 이렇게 하면 우리 학교 비정규직 14만 명의 요구를 충족하는 그런 성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0세부터 2세까지의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인상을 했고요. 민간 어린이집 원장 담임 수당 7만 5천 원 지급을 했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 지원 사업, 그리고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여성 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이런 등등의 을 살리기 예산 입법을 저희들이 해내는데, 이거는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특히 초선 의원들이 27일부터 합류하면서 국정원 개혁에 관해서 분명한 성과를 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리고 국정원 개혁 특위를 통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난 정권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추진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철야 농성을 통해서 철도 민영화 저지와 을 입법 예산에서 성과가 있었으나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밝힐 특별검사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고, 갑의 횡포 을의 눈물이라는 갑을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서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게 한 남양유업 방지법이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큰 안타까움으로 남습니다. 아울러 국회 청소 영역 노동자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과정에 획기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 청소 영역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문제를 지난해 타결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철야 농성 기간 중에 강창희 국회의장을 만나서 2004년 1월 말까지 결단해 줄 것을 촉구드렸고 긍정적인 대답을 얻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상징이고 이미 지난 18대에 약속한 사안이기 때문에 을지로위원회는 이 문제를 이달 말 중으로 해결할 것을 이달 말 중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도 혹시 그리고 한정희 의원님께서 조금 늦게 참석을 하셔서 제가 소개를 못 드렸고, 그러면 저희들이 철도, 을지로, 특검 이 세 가지를 위한 비상행동을 6박 7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저희들 내부로서는 성과는 있었으나 매우 아쉬웠고,
특히 국민들의 삶과 정청 민주주의를 개선시키는 아직도 역부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면 저희 열지로위원회 그리고 민영화 저지 특위의 이런 비상행동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 건강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어떠한 비상행동을 이어가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